얼마 살지 않은 젊은 것이 무슨 사연이 있겠냐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신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네요. 들어보시면 주먹이 절로 쥐어져 지실 테니 끝에 반전까지 꼭 들어주세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은 한식 뷔페를 운영하셨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항상 사람들이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장사가 잘 되었답니다. 엄마가 손이 워낙 커서 반찬을 매일 넘치도록 만들고 맛도 좋아서 입소문이 제대로 나서 식당 근처 회사에서 1순위로 가고 싶은 식당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감사함을 보답하시겠다고 7,000원이었던 식사비를 6,000원으로 내렸답니다. 거의 남지도 않은 장사가 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식당에 오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엄마를 보면 고생을 사서 하시는 것 같아 제가 자주 잔소리를 늘어놓았답니다. 엄마, 가격은 줄이고 반찬은 늘린 거야? 이래서 돈이 벌려? 도대체 왜 이렇게 손이 큰 거야? 엄마 손이 크긴 뭐가 크니? 아주 보통 수준이라고. 그리고 많이 팔면 다 남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거짓말이 뭔지 알아? 남는 거 없다는 소리야. 6,000원에 팔아도 충분히 남는 장사니까 괜한 걱정 마라.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맨날 음식을 거나하게 준비하고 그날 남겨지는 반찬은 죄다 버리잖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나 어릴 때 기억나?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학교에서 풀면 애들이 엄청 놀렸잖아. 밥 양을 씨름 선수가 먹을 만한 고봉밥에 반찬을 3단도 아닌 6단으로 싸줬잖아. 책가방보다 도시락 가방이 무거웠던 애는 나밖에 없었다니까? 또 소풍이 있는 날이면 김밥을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300줄을 싸셨잖아. 내가 그 많은 김밥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풍을 갔다니까? 다행히 선생님이 도시락 못 사온 친구들에게 다 나눠줘서 남기지 않았지. 난 그때 알았잖아.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야. 생각해보면 엄마 덕분에 학창시절에 좋은 일 많이 한 것 같아. 그랬지?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먹는 데는 아끼질 않잖니. 네가 학교 다닐 때는 책가방은 가벼워도 도시락 가방은 무겁게 보내는 게 내 신조였어. 우리 딸이 남들보다 못 먹는 건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그랬던 거야. 나 같은 엄마가 또 어디 있겠니? 나도 알지. 엄마를 너무 잘 만난 걸. 그런데 엄마 손이 너무 커.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고.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잖아.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옳은 거야. 장사든 뭐든지 간에 누릴 수 있는 건 많이 누리는 게 좋단 말이야. 누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엄마, 식당에서 반찬 많이 하는 건 그렇다 쳐도 우리 집 식구가 엄마, 아빠, 나 셋인데 김장을 300포기 하는 게 말이 돼? 내가 매년 엄마랑 둘이서 그 많은 김장을 할 때마다 몸살이 난다고. 100포기는 우리 집이 먹는다 치지만 나머지 200포기는 친척들이랑 이웃집에 다 나눠주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퍼주면서 살 거야? 정도 너무 과하면 낭비라고 엄마. 그러니까 손 좀 줄이자, 응? 아서라. 3살 버릇을 지금 와서 고칠 수 있겠냐? 엄마는 이렇게 살 팔자니까 잔소리 그만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잔소리 좀 해야겠다. 너 나이 40이야. 도대체 시집은 언제 가는 거야? 네가 인물이 빠지냐 직업이 빠지냐? 그렇다고 우리 집안이 빠지기를 하냐? 너 눈이 높아서 그런 거지? 그렇게 가리다가 평생 혼자 산다. 그러니까 자지 멀쩡한 남자면 누구든 만나봐. 알아듣겠어? 저희 모녀는 늘 레퍼토리가 잔소리를 주고받는 수다여서 제가 실컷 나무라고 하자 엄마가 시집가라고 달달 볶으셨습니다. 저는 눈이 높은 건 아니었고 그저 인연을 빨리 만나지 못해 이 나이가 된 거라며 누누이 말했지만 엄마는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라는 식으로 등을 떠밀다시피 했답니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남자를 만나겠어요. 여하튼 소개팅이나 모임이다 많은 남자들을 만나봤는데 인연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언젠가 인연이 찾아오리라 믿고 천천히 기다리며 불혹의 나이를 보내고 있었죠. 41살을 한 달 앞두고 올해는 남자 만나기 글러먹었다고 여기고 연말을 보내고 있었는데 친구들과 파티하는 자리에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여럿 모였습니다. 걔중 외모가 괜찮은 남자도 있었는데 직업도 좋고 성격까지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긴 했는데
이 나이에 먼저 남자에게 대쉬하면 모양 빠지는 것 같아 관심 없는 척하고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끝날 무렵 그 남자가 테이블에 있던 많은 안주들을 비닐봉투에 싸는 모습을 보고 온몸이 찌릿했습니다. 평생 손 크고 낭비스러운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충격적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혜준 씨, 이거 다 싸서 집에 가져가시려는 거예요? 네? 아, 네. 제가 원래 음식 남기는 걸 무엇보다 싫어해서요. 꼴불견으로 보이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꼴불견이라뇨. 알뜰하고 검소한 게 너무 멋지세요. 혜준 씨 같은 사람 처음 봐요. 칭찬이죠?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제가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면 그지 새끼라고 놀리거든요. 어머,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되게 웃기다. 도덕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거나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남겨진 음식을 버리는 것보다 챙겨가는 게 너무 멋져 보이는걸요? 정말요?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청승맞고 볼품없다고 여자들도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마흔이 되도록 여자친구가 없죠.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어쩌면 이 남자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인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과 통했는지 혜준 씨가 잔반을 모두 싸더니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전화번호를 눌러주었고 며칠 뒤 40살의 마지막 날에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봉선씨, 제가 너무 저렴한 데로 모셔서 죄송하네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봉선씨가 싫어서 김밥나라에 모셔온 게 아니에요. 여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밥집입니다. 네, 저도 김밥 좋아해요. 저렴한 곳에 왔다 해서 우리가 저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해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야, 봉선씨랑 말이 통해서 다행이네요. 제가 비싼 식당 가서 돈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봉선씨 친구들한테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심한 짠돌이입니다. 전 짠돌이가 좋아요. 흥청망청 돈 쓰는 남자들보다 훨씬 낫다고요. 사실 제가 혜준 씨한테 가장 크게 매력을 느꼈던 게 바로 검소한 모습이었어요. 정말요? 이런 여성분은 처음이네요. 제가 김밥집에 데려오면 열에 열은 다들 화장실 간다 하고 도망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단점으로 보는데 봉선 씨는 장점으로 봐주신 것도 모자라 매력으로 봐주셨다니 진짜 기분 좋네요. 아무래도 봉선 씨와의 만남이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죠? 은근슬쩍 사귀자는 말을 하는 혜준 씨의 말에 저는 웃으며 그러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40살부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일주일 동안은 김밥 나라와 분식집을 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혜준 씨의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봉선 씨, 오늘은 제가 치즈라면을 해드릴게요. 오늘도 라면이요? 왜요? 라면 싫으세요? 그럼 다른 거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치즈라면 좋아합니다. 얼른 해주세요. 그는 집에서 특별한 음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을 아끼려고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답니다. 라면과 떡볶이 아니면 있는 반찬에 식사를 차려주었는데 처음엔 실망을 조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검소하고 야무진 것 같아 오히려 혜준 씨 집에서 밥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 카페 같은 데도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커피값이 비싸다고 집에서 보온통에 커피를 담아왔어요. 봉선아, 춥지? 그래도 4,000원 아끼고 이렇게 벤치에서 커피 마시는 게 얼마나 이득이야. 춥긴 하지만 이렇게 입김을 뿜으면서 커피 마시는 것도 꽤 재밌어. 그치? 자기도 비싼 돈 내고 커피 마시는 것보다 내가 타온 게 더 맛있지? 물도 딱 맞게 맞춰왔고 온도도 딱 좋아. 한겨울에 청승맞아 보이긴 했지만 이런 경험을 거의 처음 해보는 거여서 재밌게 데이트했답니다. 저희는 돈 들어가는 데이트를 일절하지 않고 가끔 선물로 들어온 쿠폰이나 상품권으로 영화나 뮤지컬을 공짜로 보는 게 전부였어요. 겨울을 함께 보내고 꽃피는 봄을 맞이하게 되자 공짜로 데이트할 수 있는 곳이 무척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핀 꽃구경을 하는 게 돈 들지 않았으니 저희는 주말만 되면 마음껏 꽃구경을 하러 다녔답니다. 역시나 식사는 밖에서 거의 하지 않고 혜준 씨 집에서 간소하게 먹고 나오거나 집에 도시락을 싸와서 해결했어요.
저희 둘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누구라도 만나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며 엄청 좋아하셨고 예비 시어머니 또한 저를 예뻐라 해주셨어요. 그리고 혜준 씨와 시어머니는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성격과 검소함이 아주 똑같았습니다. 어머님, 과일이 12가지나 있네요? 저 온다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정말 감동입니다, 어머님. 맞다. 봉선이 네가 온다고 해서 가락동에 있는 과일 도매시장에 다녀왔지. 어머, 이걸 다 사오신 거예요? 아무리 도매여도 꽤 비쌀 텐데요. 특히 이 체리는 엄청 비싸잖아요.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는 건 아마추어나 하는 짓이지. 나는 도매시장이 문 닫는 시간에 찾아간다. 그때 가면 도매 상인들이 정리하고 문을 닫는데 과일에 멍들거나 시들어서 못 파는 걸 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기웃거리면서 못 파는 과일 좀 달라고 하면 그냥 준다고. 지금 네가 먹고 있는 이 과일들 모두 공짜로 얻어왔다는 소리야.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멀쩡한 과일이어서 대단하게 느꼈습니다. 어머, 이게 다 공짜라고요? 대단하세요, 어머님. 다음에는 저도 데려가 주세요. 도매시장 구경도 하고 공짜 과일도 직접 얻어보고 싶어요. 그래? 아무나 데려가지 않는데 봉선이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니 한번 데려가 주마. 봉선아, 우리 엄마 완전 프로야. 과일 먹는 걸 기가 막히게 찾아서 10원 한 장 내지 않고 한 보따리를 가져오신다니까. 난 41년 평생 과일을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남들은 추접스럽고 빈대 같다고 욕을 한다지만 제 눈에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손이 큰 저희 엄마에게는 이런 일을 상상할 수도 없어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비 시댁을 쭉 구경하고 있는데 굳게 닫혀진 작은 방문을 열려고 하자 혜준 씨가 말렸습니다. 봉선아, 이 방은 지저분해서 열면 곤란해. 내가 쓰던 방인데 독립해서 살다 보니까 엄마가 정리를 하나도 안 하셨대. 그러니까 여긴 들어가지 말자. 뭐 어때? 난 그런 거 상관없어. 혜준 씨가 지내왔던 방이 어떤지 궁금하니까 비켜봐봐. 졸업 앨범도 구경하고 어린 시절 사진도 볼 거라고. 차차. 사진은 엄마 방에 다 있어. 여긴 진짜 창고 같은 방이니까 이리 와. 알겠어. 그럼 자기 사진이나 보여줘. 그래서 전 혜준 씨가 쓰던 방을 구경하지 못하고 나와버렸네요. 처음 예비시댁에서 보낸 시간은 꽤 재미있었고 아무 탈 없이 잘 보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 되기 직전에 예비 시어머니와 가락동에 과일 도매시장을 찾아갔답니다. 여기저기 상인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등장에 다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사님, 이틀 만에 또 오셨네요. 오늘 멍들어서 빼놓은 과일 많은데 가져가세요. 고마워 총각. 매번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해. 나중에 반찬이라도 싸다 줄게. 그래 주시면 고맙죠. 여하튼 못 판 과일이 많으니까 다 가져가세요. 도매상인은 박스에 담은 과일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짐꾼이 되어서 예비 시어머니 뒤를 따르며 버리기 직전인 과일을 3박스나 들고 날라야 했답니다. 와, 어머니, 이거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조금 썩은 건 집으로 갈아 먹으면 좋겠어요. 역시 봉선이 넌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안다니까. 내 며느리로 합격이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저는 혜준 씨에 이어서 예비 시어머니께 콩깍지가 씌워졌는지 알뜰하고 검소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답니다. 그렇게 자주 예비 시댁에 놀러가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혜준 씨가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믿기 어려운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 봉선아, 내가 제주도 땡처리 티켓 구했어. 한 사람당 왕복 2만 원에 끊었다고? 혜준 씨, 비행기 값이 왕복으로 2만 원이라고? 그게 말이 돼? 봉선아, 땡처리라는 게 마트에만 있는 게 아니야. 비행기도 있다고. 지금 휴가 시즌도 아니고 누가 예약했다가 취소된 거라 싸게 구입했어. 그런데 좌석은 모두 따로 앉아서 가야 해.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 1시간만 타고 가면 되니까 상관이 있겠어? 그럼 상관없지, 혜준 씨.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티켓 말고 숙소는 비싸지 않아? 그것도 땡처리로 얻었어. 숙소도 당일에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숙소가 하루 이틀 놀고 있으니 싸게 나왔더라고.
하루 숙박비가 2만 원이래. 서울 모텔 가격보다 싸다고. 저와 혜준 씨, 시어머니는 날뛰듯 기뻐하며 저렴한 제주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비행기 좌석은 불편한 자리이긴 했는데 1시간만 참으면 돼서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들어서자 조금 아쉽더라고요. 낡고 허름한 모텔인데다 제주 바다와 한참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제주도 은갈치와 흑돼지는 구경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제주도까지 와서 이렇게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쏘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멋들어진 식당으로 가서 흑돼지와 고기, 국수, 갈치 조림까지 제대로 몸보신을 했어요. 봉선아, 잘 먹었다. 돈 많이 나왔지? 아니에요. 혜준 씨가 비행기표랑 숙소까지 다 구했는데 제가 이 정도는 써야죠. 그렇긴 하지. 네가 너무 공짜만 밝히면 어쩌나 했는데 경우까지 있어서 다행이다. 그럼 내일은 말고기를 사 먹자. 내 친구들이 제주도에서 먹은 말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나도 한번 맛을 보고 싶네. 그럼요.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다 사드릴 테니까 마음 놓고 드세요. 대신 과일은 내가 쏠게. 제주 감귤 농장 가서 귤로 배를 채워줄 테니까 그럴 줄 알아. 정말요? 요즘 귤철이 아니라서 꽤 비쌀 텐데 기대할게요, 어머님. 그래서 이튿날 제주도 구경을 실컷 하고 비싼 말고기를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조금 꺼질 때쯤 감귤 농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감귤 농장에 구경 가서도 공짜로 귤을 얻으려고 했어요. 아저씨, 여기 바닥에 떨어진 귤은 팔지 못하죠? 네, 상품성이 떨어져서 팔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집으로 가져가서 식구들이랑 나눠 먹습니다. 아저씨, 그럼 식구들하고만 나눠 드시지 말고 저희랑도 나눠주세요. 어차피 아저씨 식구들은 귤을 칠리도록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땅에 떨어진 걸 그냥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 대신 상태가 멀쩡한 건 그냥 두시고 멍들고 터진 것만 가져가세요. 아저씨 말이 잘 통하네요. 고맙습니다. 얘들아, 어서 줍자. 응, 엄마, 내가 바구니 가져올게. 하지만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행 와서도 이렇게 궁상 떠는 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핑계를 대고 농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모자는 30분 만에 옆구리 터진 귤을 2바구니나 가지고 나오더군요. 봉산아, 내가 귤로 배 채워준다고 했지? 자, 자리 잡고 앉아서 신나게 귤이나 까먹어 보자고. 남는 건 숙소로 싸가서 야식으로 먹자꾸나. 네? 네,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여행은 무사히 재밌게 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시어머니와 혜준 씨의 행동에 콩깍지가 조금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한 번 더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자 저와 혜준 씨는 결혼 이야기가 오갔답니다. 검소하고 생활력이 강한 혜준 씨와 결혼하면 평생 굶지 않고 잘 살 것 같아서 결혼을 쉽게 결심했어요. 혜준 씨, 우리 결혼 전에 서로 통장을 오픈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응? 통장을 오픈하자고? 그래, 결혼해서 부부로 살 건데 그 정도는 오픈해야지. 그래야 형편에 맞게 집도 구하고 혼수도 맞출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그런데 내 통장을 엄마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줄게. 그랬어? 어머님이 관리 쓰면 꽤 많이 모았겠네. 어쨌든 결혼 전에 우리 집 구해야 하니까 얼른 통장 달라고 말씀드려. 알겠어. 내가 상황 봐서 말씀드리고 통장 받을게. 예비 시어머니가 어련히 돈을 잘 관리해 주셨으리라 믿고 상견례까지 통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예비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담소를 나누려고 놀러 갔답니다. 혜준 씨는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한다 해서 저 혼자 가게 되었죠. 봉선이 왔구나. 내가 너 올 줄 알고 가락동에 다녀왔다. 오늘은 과일 중에서 오렌지가 물이 좋다.